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혈압계를 꺼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숫자가 조금만 높게 나와도 불안해지고 어제는 120이었는데 오늘은 145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히 혈압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재면 120인데 밖에서 재면 160이 넘습니다. 어떤 날은 정상이고 어떤 날은 위험 수치입니다. 오른팔은 높고 왼팔은 낮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고혈압인 건가, 정상인 건가,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계를 들여다보다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약을 더 세게 드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관리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30년간 혈압 변동성과 혈관 합병증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장태호 박사입니다. 수십만 건의 혈압 기록을 분석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혈압 자체보다 더 많은 문제는 잘못된 측정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측정 방식만 바로 잡아도 불필요하게 약을 늘리는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내가 진짜 고혈압인지 아닌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압계 사용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혈압 측정의 함정, 그리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숫자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혈압 수치 때문에 최근 불안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먼저 남겨주세요. 얼마 전 68세 박영수 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집에서는 대부분 120대가 나오는데 동네 약국이나 기관에서 재면 162 훌쩍 넘는다며 겁이 나서 하루에 5번, 많게는 6번까지 재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면 잴수록 숫자가 더 올라가고 높게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느낌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관리하시는 곳에서 약 용량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말이 너무 두려우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박영수님께 처음 드린 제안은 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측정 시간을 하루 2번으로 고정하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리고 반드시 5분을 조용히 앉아서 안정을 취한 뒤 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록을 함께 살펴보니 평균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수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하루 종일 혈압 생각만 하던 습관이 사라졌고 여러 번 재는 것이 오히려 수치를 올리는 원인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혈압은 숫자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가족 중에 혈압 때문에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진짜 고혈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올 7일 자가 점검법을 놓치지 마세요. 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혈압을 헷갈리게 만드는 측정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앉자마자 혈압계 버튼부터 누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혈압은 신체 활동이나 대화, 이동 직후에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걸어온 직후, 계단을 오른 직후, 심지어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눈 직후에도 수치는 실제보다 높게 찍힙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측정 전 최소 5분의 안정시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숨 고르는 5분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등을 기댄 상태로 조용히 있는 5분입니다. 팔은 심장 높이와 비슷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발바닥은 바닥에 편안하게 붙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세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수치가 5에서 10 가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7세 김성호님은 대화 직후 혈압을 측정하면 항상 15 이상 높게 나왔는데 5분 안정 후 측정으로 바꾸고 나서 수치가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다리를 꼬거나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걸터 앉아 팔을 허공에 들고 재는 것도 수치를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재자마자 버튼부터 누르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5분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과도하게 반복해서 재는 습관도 수치를 오히려 올립니다. 한번 높게 나오면 불안해서 또 재고 또 재다 보면 긴장이 쌓여서 계속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측정 불안이라고 합니다. 반복 측정 시 불안에 의한 수치 상승이 실제 혈압보다 과대 인식될 수 있다는 보고가 여러 연구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68세 박영수 님도 하루에 6번 가까이 재다 보니 기록 자체가 불안정해졌고 평균을 내도 어느 것이 진짜 수치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높게 나온 직후에 바로 다시 재면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 또 높게 나오기 쉽습니다. 한번 측정 후 최소 1분에서 2분은 기다렸다가 재야 하고 아예 처음부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으로만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게 나온 한 번의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주일 평균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재고 계신가요? 3번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양팔 혈압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한쪽 팔만 고집하는 것도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좌우 혈압 수치는 약간씩 다를 수 있고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심장학 권고 지침에서도 처음 측정 시에는 양팔을 비교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0세 이문식님은 오른팔과 왼팔 차이가 15 이상 나왔는데 오랫동안 한쪽만 재고 있었습니다. 두 팔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혈관의 탄력이나 순환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측정 오류로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측정을 시작할 때 3일 정도는 양팔 모두 제어 기준을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차이가 지속적으로 10 이상 반복된다면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양팔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이나 외부에서 잰 수치만 믿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긴장된 환경, 낯선 공간, 대기 시간 동안 쌓인 불안감이 혈압을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베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의 비율은 생각보다 높고 외부 환경에서만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65세 최은미님은 외부에서 잴 때만 지속적으로 높게 나왔고 집에서 일주일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긴장이 풀려서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쪽 환경의 기록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정 혈압 기록 일주일치가 외부 한번 측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밖에서만 유독 높게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가정 기록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혈압을 놓치는 것도 중요한 실수입니다. 기상 직후의 혈압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아침 혈압 상승과 뇌혈관 관련 위험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있습니다. 66세 정미란님은 낮에는 정상 범위인데 아침에만 수치가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낮 수치만 재고 계셨다면 이 중요한 패턴을 놓쳤을 겁니다. 기상 후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5분 안정 뒤에 재시면 됩니다. 커피나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설친 날에는 별도로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기록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바로 커피부터 드시는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혈압 측정을 그 전으로 옮겨 두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침 혈압을 지금까지 재고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혈압 변동성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가 낮으면 좋고 높으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평균값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변동폭입니다. 하루에 90이 나왔다가 150이 나왔다가 반복되는 패턴은 단순히 높은 수치보다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압 변동성과 심혈관 관련 사건의 연관성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69세 정우식님은 한 주 기록을 보면 90과 150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평균만 보면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날일수록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를 함께 기록해 두시면 원인을 찾는 실마리가 됩니다. 최고 수치와 최저 수치의 차이를 함께 기록해 두시면 변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기록에서 최고와 최저 차이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6가지 실수만 바로 잡아도 불필요하게 약을 늘리는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을 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봐야 하는 자가 점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7일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수치로 방향을 결정하는 건 마치 하루 날씨 보고 한 달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평균이 진짜 기준이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팔로 같은 자세로 재는 것이 조건입니다. 시간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면 기록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아침 측정은 기상 후 30분 이내, 저녁 측정은 잠들기 전 1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저녁 측정은 과식 후나 음주 후에는 수치가 왜곡될 수 있으니 저녁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 안정된 상태에서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날짜, 측정 시간, 수치, 그날의 컨디션을 간단히 함께 적어두시면 일주일 뒤 훨씬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하루 수치 하나가 높았다고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주일치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기록지를 따로 마련하시거나 스마트폰 메모 앱에라도 날짜별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고 수치와 최저 수치의 차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기록에서 가장 높게 나온 날과 가장 낮게 나온 날의 차이가 10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히 수치 자체보다 그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 상태, 수면 질, 스트레스 상황이 수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록 옆에 그날의 수면 상태나 스트레스 정도를 짧게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패턴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 못 잔 날, 다툼이 있었던 날, 피곤했던 날을 표시해 두는 겁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신 날, 술을 드신 날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고 음주도 다음날 아침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요인들이 수치 변동의 원인으로 확인되면 약 조정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수치만 적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날의 상태도 함께 기록하고 계신가요? 아침 패턴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직후의 혈압은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아침 측정에서만 수치가 반복적으로 높다면 이건 낮에 재는 수치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재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카페인은 혈압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커피 한 잔이면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안정을 취한 뒤 측정하는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 훨씬 일관된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아침 기록만 따로 모아서 평균을 내보시면 낮 수치와 비교해서 어떤 패턴인지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만 반복적으로 높은 패턴이 보인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커피부터 드시고 혈압을 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어지럼 증상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약 용량이 과도하게 조정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기립성 어지럼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최근 생겼다면 혈압을 더 낮추는 방향보다 먼저 이 증상부터 기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혈압 수치만 기록하지 마시고 그날 어지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함께 남겨두세요. 이런 증상 기록이 나중에 판단 근거가 됩니다. 특히 어지럼이 생긴 날에 수치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면 수치가 낮아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낮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혈압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낮아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최근에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장비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동으로 여러 번 혈압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고혈압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높아지는 패턴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정 기록만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 외부에서만 수치가 높을 때, 수치 변동이 너무 클 때 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 날 하루 동안 활동 내용도 함께 적어두시면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를 기록해 두면 수치의 원인을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루 혈압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5단계를 먼저 확인하시면 숫자 하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패턴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혈압계가 공포의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은 사실 아주 단순한 핵심으로 압축됩니다. 혈압은 한 번의 숫자가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한 번 높게 나왔으면 나는 고혈압이다. 병원에서 높게 나왔으니 약을 늘려야 한다. 오늘 수치가 어제보다 올랐으니 상태가 나빠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불필요한 방향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관리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일주일 평균 흐름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 수치를 올리고 높은 수치가 약 조정을 불러오고 약이 늘어나면 몸이 더 피로해지고 어지럼이 생기고 그러면 또 불안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처음 재는 방식 하나를 잘못 잡은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에 신뢰가 생기고 패턴이 보이고 정말 필요한 수준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고 몸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딱 7일 동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재세요. 그리고 꼭 5분 안정 후에 재시고 같은 팔로 재시고 날짜와 수치, 그날 상태를 짧게 메모해 두세요. 일주일 뒤 그 기록을 보시면 지금 불안하게 바라보던 숫자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 수면, 움직임, 감정 관리까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꼭 기다려주세요. 30년 동안 수많은 기록을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이겁니다. 혈압을 무서워하는 분들은 많지만 혈압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이해의 첫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숫자보다 패턴을, 불안보다 기록을, 그것이 혈압 관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혈압 수치 때문에 최근 불안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걱정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